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이 왔습니다. 또 오늘은 또 광범위한 미제죠. 예, 뭐 광범위한 미제라고 광범위한 봐야죠. 미제. 서구 중심. 광범위한 미제. 예일대죠, 예일대? 예, 예일대 제목이 예일대 최고의 과학 강의 이렇게 써놓고 이제 모든 것의 기원인데 이 책이 이 2017년에 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17년에 나와서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이제 팔려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책들이 그렇게 책 특성상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아요. 그렇죠. 예일대 책 중에서는 뭐 죽음에 관련된 그 책이 가장 그죠. 베스트셀러였죠. 예, 뭐 책상다리 하고 앉으셔가지고. 근데 분량이 되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260페이지 정도가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종이질을 여기 두꺼운 걸로 맨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100페이지 쪽쪽쪽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의 기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제목은. 그러니까 영어는 100페이지가? 네, 영어로는 100페이지. 원래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2배에서 2배 반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되게 작은 분량인데 제목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모든 것들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또 범위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처음에 우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니까 우주죠. 그러니까 우주 처음부터 시작해서 인간까지 세포. 이어지는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정말 철학적 시각이 되게 멋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쓰는 이쪽 스케일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 쪽의 이 과학자들 책을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인문학적인 마인드가 굉장한 거죠.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책 내시는 분들을 보면은 있는데 미국 쪽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저 이런 거 읽다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라틴어 나오는 거 이렇게 찾아본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진짜로 라틴어를 한 번씩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자인데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데 그냥 배울 수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 한자 배우듯이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그건 못 해가지고 구박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쓰신 분은 데이비드 버코비치. 이름이 버코비치면 이게 원래 미국 사람은 아닌가 보네. 슬라브 계통. 그죠? 네, 슬라브 계통이죠. 러시아나 뭐 세르비아 계통. 예. 그래서 예일 대학교의 프레더릭 윌리엄 바이네키의 석좌 교수가 뭐 좋은 건가 보죠? 석자잖아. 죽을 때까지 교수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같은 대학의 기후 에너지 연구소 소장이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구 물리학 전공자예요. 그러니까 우주 물리학, 지구 물리학 전공했다는데 본인이 지질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보니까 지구 물리학 전공자인 것 같고 행성 물리학, 판구조론 이런 거 연구하셨다고. 그리고 뭐 상도 여러 개 받으셨다는데 하여튼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제목을 잘못 지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모든 것에 기원하니까 무슨 책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위에 예일대 최고의 과학 강의 이걸로 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목으로 달지. 그냥 이게 이 사람 참 번역자가 순수한 거예요. 여기 영어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자가 정말 그대로 넣은 거지. 모든 것의 기원 이래갖고. 그러니까 번역자가 지금 누구냐면 번역자도 참 이분도 박병철이라는 분인데 연세대 물리학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이론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번역가 및 저술가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또 배경이 또 훌륭하신 분이네요. 이런 분이니까 뭐 이렇게 이런 책들을 번역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는데 진짜 세상엔 깨알같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뒤쪽으로 번역하신 게 책들이 대단해요. 신의 입자, 퀀텀 스토리,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엘러건트 유니버스, 평행 우주, 우주의 구조, 마음의 미래.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과학에서 왜 추천 도서에 나오는 책들 있잖아요. 거의 한 절반 정도 이분이 번역한 것 같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분 외에는 번역할 사람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번역을 진짜 많이 하신 분이라서 뭐 이런 정도는 그냥 사실 이렇게 보면서 발로 이렇게 쓱쓱 번역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예일대인데. 뭐 예일대 뭐 카이스트 출신이신데 뭐 그래도
내용은 어때요? 사진도 있고 그래요? 네, 사진도 사진도 되게 있고 많이 지질학에 나오고. 대한 뭐 사진 뭐 내용들 네. 뭐 쭉 있는데. 예, 사진도 볼만한 내용들이 꽤 있고. 해저 열수공.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성이 폼나요. 이 책이 지금 제목이 모든 것의 기원 이렇게 돼 있고요. 목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목차에서 그냥 내용이 그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장이 우주와 은하, 당연히 빅뱅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은하 안에 별이 있으니까 별, 근데 별을 이루고 있는 원소.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중에서 태양계, 그리고 행성,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들어가니까 지구. 근데 지구 중에서도 이제 대륙이랑 지구 안쪽에 나와 있는 요소들. 그 다음에 5장이 바다와 대기. 그러니까 지구 바깥을 꾸미고 있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6장이 기후와 서식 가능성인데 이거를 하고 있는 이유는 7장의 생명 얘기를 하기 위한 거죠. 결국은 인류의 그래서 인류 생존의 최소한의 조건이 어디냐. 그리고 8장에서 인류와 문명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책이 우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 문명까지 이어지는 그런 책인 거죠. 그러니까 담고 있는 내용으로만 치면 진짜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서문에서 막 자기는 이거 모든 주제가 자기가 30년 동안 가르쳐온 내용이지만 나는 그거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 전문가 아니야. 내가 이거보다 이 정도의 능력자면 난 연봉을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좀 대중적인 그렇죠. 그 강의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용 자체로는 그렇게 되게 다양한 내용을 담다 보니까 굉장히 축약적인데 이 책의 장점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식의 이것도 사실은 비키스토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비키스토리의 경우에 얘기가 조금 장황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처럼 꾸며내려고 하다 보면 얘기가 좀 장황해지는데 이 책이 애초에 100페이지 안 이쪽 저쪽으로 기획이 돼서 나온 책인 느낌이 뭐냐면 안에 그런 잡다한 얘기들을 빼버리고 이론으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이론이 우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구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론 하나하나씩을 얘기하면서 이 이론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고 이 이론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고 하면서 중간에 등장하는 이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 하나하나씩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론들 안에서 뭐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거나 막 그 이론을 되게 어렵게 전달한다거나 이런 식의 느낌은 아니라서 생각보다 꽤 잘 읽히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잘 안 읽어도 돼요. 그렇죠. 뭐 이론 이름만 봐도 돼. 이게 이론 이름만 봐도 연결이 슥슥 그 주변 상황만 이렇게 슥 훑어도 대충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한번 쓱 훑어도 되는 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의 연결성이 있는 책이고. 예, 맞아요. 예. 지구과학 좋아하는 애들이 또 의외로 있어요. 매니아가 있거든요. 있어요. 지구과학은 매니아가 있어요. 매니아가 있기 때문에 그 매니아 학생들이 사실상 볼만한 책이 없었는데 아주 그냥 딱 이 책이네요. 필독서 수준으로. 예. 지구과학은 애들이 보통 잘 이렇게 과학으로 취급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면 지구과학이라는 게 지구물리학이라는 걸로 혹은 지질학이라는 걸로 특정한다고 치면 이런 쪽의 내용들을 사실 따로 배울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한 대상으로 지구가 특정화 되는 그렇죠. 거죠.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지구과학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런 식의 과학들을 조금 서울대학교가 지구과학 교육과가 있어서 생긴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지구과학 교육과가 예전에 지구과학 교육과가 점수 참 낮았는데 그 다음에 서울대 윤리교육과가 있어서 국민윤리가 폐지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국민윤리교육과였는데 그게 윤리교육과로 바뀌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리교육은 윤리는 뭐 사실 윤리교육이라는 게 나는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철학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교육이면 모르겠는데 그걸 윤리교육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어떠한 지성을 담당하는 국립대학교에서 윤리교육이라는 것을 담당을 해야 되느냐, 국민윤리교육을 담당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사실 이 학과 자체에 대한 어떠한 정체성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었죠. 예, 맞아요. 뭐 얘기 옆으로 갔는데 지구과학도 물리적인 범위고 물리학의 범위 속에서 그 대상이
지구적인 형태에 대한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서울대 책임인 걸로.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 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요즘 몸을 한번 사려보려고. 아니 근데 막 이렇게 막 후원도 해주시고 막 그러시던데. 감사합니다. 5,000원씩 막 넣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저 항상 저희는 그런 거 갖다가 봉사해요. 지난번에 예전에 10만 원 해주신 분이 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성남시 중원도서관에 그 책 그때 한 10만 원어치 사가지고 그 10만 원 사실 좀 더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책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한번 아마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예. 아직은 이제 저희가 그걸로 뭐 회식을 한다거나 이러기보다는 뭐 책을 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감사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데 저 책을 읽으시면서는 어떤 느낌이 이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을 처음에 읽을 때 앞부분은 사실 많이 접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빅뱅에 관한 얘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우주 물리학 쪽에는 관심이 있어서 책들 여러 가지를 읽어봤는데 앞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대체로 그런 거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진짜 많은 얘기들을 한 곳에다가 다 집어넣고 있어서 야 이거를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읽기가 되게 편할 건데 그게 없으면은 하나씩 찾아보면서 읽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맨 앞에서 이제 그 우주가 왜 커지고 있는가, 우주는 왜 확장되는가 이런 식의 얘기, 우주는 왜 무한대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사실 다른 책들은 그걸 증명해 주거든요. 그게 왜 우주가 무한대가 아닌가, 유한한가라는 것들을 증명해주는 반면에 이 책은 그걸 증명할 생각은 없고 그냥 유한해. 왜냐면 누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런 식의 언급을 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인슈타인도 처음부터 이제 아인슈타인도 한 번씩 까고 들어가고. 아인슈타인을 모르는데 막 아인슈타인을 까면 좀 힘들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중간에 한 번에 쫙 나오는 부분이 우주와 은하에서 이거는 사실 과학의 우주 물리학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접했을 법한 얘기라서 되게 많은 얘기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데 뭐 양자역학 플랑크 에포크부터 시작해서 양자역학 그다음에 4대 힘 같은 거 통일장 이론 만물 이론 이래갖고 막 쫙 표준 모형까지 해서 우주에 대한 힘의 기원들에 대한 설명을 그냥 이론의 이름으로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에다가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서 이론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주와 은하 부분에서 이 이론이 잠깐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원자보다 훨씬 작은 영역에 똘똘 뭉쳐 있었으므로 온도와 압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을 것이다. 이 상태는 10의 마이너스 43승초 동안 계속되었는데 시대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아무튼 이 시간대를 플랑크 시대라고 한다. 20세기에 양자역학을 창시했던 이라고 하면서 양자역학에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다음에 막스 플랑크 이름에서 따온 용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뒤에다가 자연의 기본힘은 단 한 종류뿐이었다라고 해놓고 바로 다음 이어서 다른 힘들도 하고 하면서 약한 핵력, 강한 핵력, 중력 이런 식으로 4개의 힘을 쫙 한꺼번에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개념들을 이어나가는 방식의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읽고자 하는 중학생들한테는 정말 좋은 책이겠죠. 아무 생각이 없이 막 읽게. 네,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수수수 넘어가면 계속해서 뭔가 연결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개념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개념을 모른다고 해도 이게 이야기의 서술이 그런 건지 아니면 번역을 꽤 잘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몰라도 넘어가기 되게 쉬워요. 몰라도 아는 것 같아. 야, 이런 책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중학교 때 한 번 보고 고등학교 때 한 번 보고 계속 볼 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보고 공통과학을 공부한 다음에 보고 물원을 공부한 다음에 보고 물투를 공부한 다음에 보고 이러면 이게 느낌이 각각 새롭죠. 예, 그렇게 볼 때마다 진짜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배워갈 수 있는 책이라서 여러 번 읽어주면 훨씬 더 좋은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장점은 이 저자가
약간의 유머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연봉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탁 필이 딱 오죠. 그러니까 네. 예일대 최고 과학 강의대잖아. 그럼요. 이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없으면 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일대 최고의 과학 강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거기서 정말 최고의 과학 강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꽤 인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쪽 강의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딱 계량화된 통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학생들이 예일대 학생들이 최고로 꼽은 인기 강의였겠죠. 예, 그래서 서문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난 정말 이 책을 읽다가 서문을 나중에 봤거든요. 뭐야 이게 이랬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말랑말랑한 과학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도 겁먹을 필요 없다. 뭔가 있어 보이는 듯 어려운 용어를 남발하면서 독자들을 낚는 치사한 짓은 최대한 자제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뒤에서 계속해서 어려운 용어를 남발하면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 이게 나 이 성격 이런 사람 좋아해요. 계속해서 남발하면서 그렇지. 이거 한번 읽어봐. 얘기를 봐. 한 번씩 이렇게 땡기고 그죠? 이 좋은 사람인데요. 굉장히 성격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고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뒤끝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서 하는 얘기들이 한 번씩 자기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나 봐요. 그러면서 독자들은 위의 단락을 읽으면서 하품을 2-3번쯤 했을 것이다. 인정한다. 별로 재밌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네. 그렇게 인정하면서 막 넘어가는데 이게 사실 앞에 서문에서 썼던 얘기하고 약간 배치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처음엔 쉬워라고 하고 이제 강의 시작하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게 원래 쉬워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식의 얘기들을 쭉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로 들고 있는 것들도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접했을 법한 얘기들도 있긴 한데 이를테면 이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예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를테면 지구 대륙 내부의 얘기를 하면서 대양저 산맥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그러니까 바다 아래서 뭔가 땅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야구공의 솔기처럼 지구를 감아도는 대양저 산맥이 대표적 사례다 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야구공 솔기처럼이라고 얘기를 하면 전 사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대양저 산맥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야구공 솔기를 생각하니까 이게 바닷속에서 야구공 솔기처럼 산맥이 이렇게 솟아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바로 떠올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구나. 그렇죠. 묘사가 아주 대단한 거죠. 야구공이 이제 이걸 이어붙인 거잖아요. 바느질로 해가지고. 요새 야구 어제 졌는데. 기아죠, 기아? 예. 개막전을 우리 에이스 나왔는데 졌어. 저는 안 봅니다. 저는 크볼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스포츠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데 야구만 보거든요. 스포츠는 유예파죠. 저는 축구를 이게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 시간 자거든요. 잘 안 봅니다. 일단 깨서 봐야 돼요. 저 그만큼 막 뭔가를 잠을 참아가면서 뭔가 하는 정도로 좋아하는 게 없어요, 별로.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하이라이트 10분을 봅니다, 인터넷으로.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하이라이트도 잘 안 보고 기사만 봐요. 기사만 보고 잘했네, 못했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경우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책에서 설명들을 쭉 하면서 그 단락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장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마무리 짓는 부분들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한번 딱 설명 맨 마지막을 보고 다음 설명도 이런 식인가 하고 나서 딱 보니까 또 그런 식일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처음에 우주 쪽에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와 마찬가지로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우리는 거시적 규모에서 볼 때 벌레와 비슷한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앞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의 몸이 벌레나 미생물만큼 작아진다면 중력보다 전자기력을 강하게 느끼며 살아갈 것이다. 이게 별거 아닌 설명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중력과 전자기력을 어떻게 통합시키냐의 문제가 물리학에서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린 전자기력이라는 걸 사실 느낄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게 전자기력은 느끼라고 만들어진 힘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중력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전자기력을 만약 굉장히 작아지면 전자기력을 느낄 수 있어 라는 걸 설명은 많이 하죠. 그러니까 되게 미시적인 세계에서 움직이는 게 전자기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뭐 우주같이 큰 곳으로 나가면 상대성 이론이 통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전자기력을 그만큼 우리가 미시세계라고 하니까 잘 안 와닿으니까 그래서 벌레처럼 미생물처럼 작아지면 전자기력을 느낄 거다. 그래서 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천장에 붙은 채 기어가는 개미에게 중력은 있으나마나한 힘이다. 이런 식의 비유들을 들어주는 거예요. 설명을 되게 잘 해주고 있거든요. 마블 영화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네, 마블 영화 그 앤트맨, 네, 앤트맨 마지막에 이렇게 쫙 네. 전자기 양자역학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장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이 사람이 약간 개그 욕심을 부리는 그런 게 눈에 띄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약간씩. 그래서 뭐 개그 욕심도 있고 전체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정확한 이해가 아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후와 서식 가능성의 경우는 우리 이 지구가 어떤 식으로 서식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식 가능성이라는 건 저 이거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별들이 그 안에서 대기 구성이나 혹은 기온 변화가 굉장히 심하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한 몇천만 년 지나고 나면 뭐 기온 차가 한 200도씩 나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우리 뭐 빙하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빙하기 끝나고 난 다음에 지구가 좀 따뜻해진 시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되게 크게 변화를 한 것 같지만 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온의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바로 서식 가능성이고 서식 가능성이라는 건 어떤 생명체들이 몇 천만 년마다 한 번씩 멸종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면 서식 가능성이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지구온난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현재 진행 중인 지구온난화는 정말로 인간이 방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인가 아니면 인간의 문명과 상관없는 자연스러운 변화인가 이 점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면서 이제 지구에서도 어쨌든 지구온난화라는 게 자연스럽게도 발생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지구는 별 상관없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는 인간의 생존 여부에 아무 관심이 없다. 인간만 맨날 지구가 이렇게 변하면 뭐 죽네 사네 우리가 환경을 망치네 어찌네 하지만 지구 입장에서는 그냥 그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문제 삼는 거는 지구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린 사실 인간을 걱정하는 거야. 라고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도 있죠. 우리가 이쪽 입장에 서 계신 분이네요. 네. 좋은 분이네. 지구의 입장인 거야. 자기가 지구인 거야. 그리고 좋은 분이에요. 이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논란해야지. 이게 이제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지구 온난화라는 워딩을 쓰는 사람이 있고 기후 변화라는 워딩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는 현재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고 그렇죠. 따라서 인간이 이러한 환경적인 형태의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환경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 예. 지구를 살리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쓰는 어떠한 느낌의 단어라면 기후 변화라는 말은 주체가 지구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더워지는데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계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개발론자들의 어떠한 논리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과학적인 형태의 사람들도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을 다 얘기를 언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슬쩍 이 두 개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결론은 뭐냐면 러시안 룰렛 이야기하면서 안 하는 게 좋을걸? 그렇지. 죽는 게 목적이 아니면 어쨌든 룰렛은 안 해야지. 하지마. 뭐 죽을 짓이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도 니네 둘 다 그래봤자
지구 건드리면 재미없어. 웬만하면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말지라는 어떠한 결론을 제시하는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색다른 시각이지만 사실은 이쪽 견해에 동조하면서 좀 지구를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을 선택을 하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잠깐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후 변화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 야 환경을 보호해야지라고 하던데 사실은 인간을 보호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본 거죠. 환경을 보호하는 건 환경을 위한 것처럼 마치 되게 막 포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구를 살려야 된다는 둥 뭐 이렇게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둥 뭐.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인간이 잘 살기 위한 거지. 내가 지구를 살려야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책 여기 지금 이 장의 마지막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환경을 아무리 망쳐놔도 지구는 앞으로 한 수백만 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대신 네가 못 살지. 그렇지. 인간이 못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할 거면 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전개하고 있다는 게 약간 그러니까 과학책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식의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환경과 정치에 관한 책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과학 자체로 지구를 바라볼 때 그게 과연 올바른 어떤 관점일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했는데 뭐 이런 식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것도 저는 뭐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뭔가 새로운 얘기들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서 발견했던 다른 책에서는 이런 식의 얘기를 찾아본 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이 태양계와 행성 부분에서 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달은 사실 되게 미스터리한 존재래요. 그러니까 저는 왜 미스터리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구가 자기의 4분의 1만한 위성을 갖고 있는 그런 행성 자체가 굉장히 드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막 목성처럼 큰 애들이 주변에다 조그만한 거 하나씩 이렇게 갖고 있는 편인데 이런 지구가 거의 자기에 가까운 그런 달을 위성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다가 그뿐만 아니라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지구랑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죠. 네. 지구랑 굉장히 닮아 있고 달이 갖고 있는 어떤 코어 이렇게 뭔가 행성체들이 이렇게 중앙에 뭔가를 갖고 있어서 이것들이 계속 돌다가 식으면서 새로운 게 만들어져서 안쪽과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원소들의 종류가 약간 차이를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달은 그게 없대요. 철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바위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위인 거죠. 그러니까 돌덩이 하나가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행성들은 안에 이제 핵 부분에 철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방식으로 보통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면 대체 왜 지구는 이런 식으로 특이한 이 위성을 거느리게 됐는가라고 해서 이 사람이 설명할 때 지구에서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 달이 되겠다. 그래서 그 떨어져 나간 자리가 태평양이 되겠어라고 배웠대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는. 근데 나도 그렇게 배운 적 있는 것 같아. 네, 저도. 어디선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는 느낌이야. 근데 그런 걸 별로 궁금해 본 적도 없어요. 달이 왜 저기 있지라는 걸 궁금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달이 그렇게 빠져나갔다는 걸 분열 이론이라고 부른다고 깨알같이 그 밑에다가 이론 이름을 딱 적어줍니다. 설명해 주시죠. 그 이론을 얘기해놓고 가군 동량이 크다 또 다른 이론도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태아 충돌 가설이라는 둥 생각보다 달이 생겨났다는 것에 대한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의 방식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그냥 보통 과학책을 볼 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이론이 있다고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이 책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깨알같이 하나씩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더 주고 있어서 사실 이론만 갖고 얘기를 해도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뒷부분에 찾아보기를 보다 보면 이렇게 무슨 이론이 있지 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설 붙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론을 하나씩
발견하고 찾아가고 새롭게 배워가는 재미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논문도 쫙 나오죠. 예, 뒤에 전문 서적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교양과학 서적, 과학 전문 서적, 이거 물론 영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요즘 학생들 영어 좀 하니까. 그럼요. 이 정도를 또 읽을 수 있는 학생들. 교양과학 서적 정도면 영어로 분명히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책들이 생각보다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다시 또 추가 학습, 심화 학습을 해나간다면 더 즐겁게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이 뒷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을 읽으면 애들이 보통 다 읽으면 와 다 읽었다고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얼마나 행복해. 네, 얼마나 행복해. 책 다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끝내지 말고 딱 바로 한 두어 장만 넘기면 돼요. 한 두어 장만 넘기면 바로 이제 자료 나와. 참고 자료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 참고 자료들을 뭐 굳이 읽지 않아도 한 번씩 이렇게 쑥 훑어가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이 사람은 결국 이걸 다 읽으면서 이걸 참고하고 이걸 바탕으로 책을 썼구나. 참 공부를 많이 했구나. 예. 감사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예, 맞아요. 영화 자막을 끝까지 본 그 느낌으로. 예? 영화를 보면 좀 제발 좀 자막 좀 보세요. 올라갈 때. 저는 저한테 감동을 준 영화만 자막을 봅니다. 그렇죠. 이거 자막을 보는 게 굉장한 재미거든요. 우리나라 극장이 가장 좀 속상한 게 뭐냐면 자막을 못 보게 만든다는 거죠. 자막이 쫙 그 올라가는 그 느낌을 보면서 뭔가 이 영화를 함께 만든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하나하나에 대한 느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것도 한번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그 찾아보기 보시면은 이 책 뒤에 찾아보기에 그 왜 우리말로 이렇게 개념을 넣어놓고 뒤에다가 영어를 꼭 하나씩 붙여뒀어요. 또 이분이 또 유능하신 분이에요. 번역자가. 번역자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공이 뭐. 저는 이럴 줄은 몰랐는데 길가메시 서사시에서가 에픽 오브 길가메시라고 해서 이것도 영어 제목을 넣을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영어로 어떻게 영어로 부르냐라는 것도 되게 잘 넣어주고 있어요. 혹시나 영어 쪽으로 접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이런 개념들을 찾아보기에 되게 좋은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휘죠. 예, 그러니까 동의 원소는 우리는 우리말로는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방사성 동의 원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된 건 이소토프라고 되는 거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뒤에 부분을 오히려 그러니까 앞부분도 물론 좋지만 뒷부분을 보면서 필요한 이론들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것도 괜찮네요. 예, 되게 새로운 책이에요. 그 표지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새로워. 그 표지를 제발 좀. 그쵸? 예. 표지나 제목이 너무 정직해. 그래. 이러면 안 팔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를테면 서울대에서 되게 강의를 잘하는 뭐 어떤 교수가 자기 강의의 제목을 따서 지은 책이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일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의를 강조해야지. 그렇지. 예의를 강조해줘야지. 예일대의 그렇죠. 예일대 유일의 과학 강의 뭐 이렇게 하든가. 뭔가 예의를 강조를 해줬으면 조금 더 많이 물론 잘 팔렸겠지만. 예일대생이 열광하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가야지. 모든 것의 기원을 밑에다 부제로 넣어야지. 그렇죠.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한 예일대생이 열광하는 강의. 좋네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막 이 출판사를 대신하요. 책을 마케팅해드리고 근데 참 안타깝게 또 이 출판사가 나름대로 중견 출판사입니다. 책세상. 책세상. 예. 꽤 많은 좋은 책들을 많이 뽑아내는 출판사인데. 예. 좋네요. 이 책도 되게 좋은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책세상이라는 출판사가 약간 번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책들이 꽤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너무 급조해서 만든 번역 같은 느낌들이 있는 그 번역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유론. 자유론이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의 책들 같은 경우에 책세상에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 번역이 약간 이 사람은 대중한테 미래 생각을 전할 생각이 없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주 심기가 불편하셔. 네,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멘탈이 약간 나가는 경험이 있어서. 오늘 세훈 독자분들은 청취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정도는 굉장히 우리 세훈 쌤이 굉장히 그렇죠.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책은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어요. 그러나 이 책 세상의 다른 책과는 달리. 예, 그렇죠. 다른 번역이었다. 물론 책 세상에 좋은 책들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 와중에 번역에서 그러니까 다량으로 번역을 내다보면 시리즈로 내다보면 그 편차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작품들도 보면은 보통 이제 이 독자들한테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범한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통 러시아 문학 쪽의 번역을 택할 때 택하는 출판사가 대부분은 열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터넷에다가 뭐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톨스토이 작품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열린 책들이라는 출판사를 먼저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열린 책들은 기본적으로 도스토옙스키 번역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저는 도스토옙스키 책은 번역은 열린 책들 파는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읽은 책 중에서 번역이 너무 엉망이라 나 이거 왜 이게 열린 책들에서 이런 식의 번역 퀄리티를 내놨지 하는 정도의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보다가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못 보겠다라고 덮어놓고 제가 그 알라딘 밑에 서평에다가 이걸 지금 번역이라고 내놨냐고 막 이렇게 별 2개 주고 달아놨거든요. 네. 2개씩이나 달아? 별 2개 달아주면 안 되죠. 도스토옙스키 거니까. 그렇죠. 네. 도스토옙스키 거니까 그래도 별은 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3개는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다가 뭐 욕을 좀 욕 같지 않은 욕을 좀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마다 이렇게 전집으로 나오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각 출판사와 한 번씩 비교를 해보고 필요한 괜찮은 번역들을 이렇게 골라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도 있는데 안 하실 거잖아요. 아니요,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가요?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똑같은 흑침대도 백화점마다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백화점 가가지고 한번 견적받아 보시고 저 백화점 가서 견적받아 보면은 약간 격차가 있어요. 왜냐면 마진율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드는 백화점에 가가지고 저 백화점은 그렇게 해준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깎아주고 그러거든요. 그것처럼 똑같은 책도 이 출판사와 저 출판사 내용들 좀 확인해 가면서 골라볼 필요가 있겠죠. 더 나은 책을 고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요새는 미리 보기도 꽤 많이 주고 있어서 이렇게 비교하기 되게 편해요. 그거는 우리 훈쌤이 해주셔야죠.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나오니까. 뭐 더 열심히 해야죠. 아니 뭐 더 열심히 하라는 거야, 하겠다는 거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네, 가지고 막 5분 미리 보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책 쭉 해가지고 5분 미리 보기. 사실은 30분도 길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5분 그렇죠. 미리 보기 뭐 이러면서 이제 5분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 30분 동안 5분 미리 보기로 치면은 6권의 책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해야죠. 이건 뭐, 뭐 일단. 그렇죠.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읽은 책으로.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책이 이렇게 그 디자인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은 그냥 미국 디자인을 그대로 갖다 쓴 것 같긴 한데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런 느낌 갖고 이제 쓴긴 한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는 조금 우리나라 정서에는 이제 조금은 안 팔리는 디자인이죠. 이런 디자인. 글자가 눈에 잘 안 띄지 않아요? 그렇죠. 안 띄어요. 그냥 딱 봤을 때 목이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책이 팔리려면 하버드, 예일대 이런 걸 걸어야 돼요. 크게 넣어야지. 그리고 심지어 하버드 교수가 안 쓴 책도 하버드라고 하거든요. 난 진짜 웃기. 나는 그래서 내가 속았잖아요. 하버드 글쓰기란 책을 보고 나는 하버드에서 나온 책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이 그냥 하버드는 이래. 하버드도 안 다닌 거야, 심지어. 그냥 하버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데도 하버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정말 예일대 교수가 예일대의 어떤 강의록적인 형태에 대한 내용인 거니까 충분히 뭘 꼭 예일대가 뭐 예일대기 때문에 우리가 뭐 봐야 되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현 시대의 인류 문명의 나름의 선도적인 지식의 중심지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면서 과학적인 요소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제에 관련된 책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지난주에 그 이빨도 굉장히 반가웠잖아요. 그것처럼 이 책도 사실은 굉장히 반가운 책이에요. 왜냐면 해당되어지는 대상에 대한 책을 읽으려고 해도 사실 읽을 수가 없는 책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고요. 물리 쪽, 지구과학 쪽, 그리고 물리와 지구과학, 생명까지 연결할,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이해가 많은 그런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희소식이다라는 어떠한 느낌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책세상이었죠? 예, 책세상 출판사입니다. 큰 제목은 모든 것의 기원이에요, 그렇죠? 네, 모든 것의 기원인데 아마 서점 가서 찾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눈에 안 띄어요, 이거. 예, 안 띄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예 확실하게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컴퓨터로 한번 보시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책세상 출판사에서 나온 모든 것의 기원입니다. 예. 자, 뭐 이 정도 말씀하시면 마무리 지어도 되겠죠? 예. 자, 정치자분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죄송합니다. 시작하려 그래. 다시 시작할. 자, 정치자분들 오늘 수요 독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